이번에 608일간 미국 LA시와 그리고 미네소타주 방문했어요. LA에서는 문화원, 교육원, 또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LACC, LA시청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UCLA에 한국학연구소가 있더라고요. UCLA도 방문을 했고 그분들도 만났고요. 파워포인트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토론의 장이기도 하고요. 뭐 여기 한국교육원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 분들, 이 두 분이 바로 한국 콩코디아라고, 저 콩코디아 학생들이 한 100명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내용이고요. 이 두 사람 저와 같이 지금 이 두 사람은 한국말이 저보다 더 잘해요. 한국어를 전공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두 분이 지금 그 한국어말 콩코디아 숲속의 호수를 이끌고 가고 있고 지도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 개원 25주년을 맞이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수 김창완 씨 있죠, 산울림에. 김창완 씨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 함께 놀아요 개구쟁이 뭐 있잖아요.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난 뒤에 애들이 합창을 하는데 전 한국 사람이 합창을 하는지 외국 애들이 합창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춰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착한 발음으로 노래를 하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KBS에서 그때 왔었는데 유수영 씨라고 있어요. 그 먹거리 방송. 그분이 실제로 거기서 며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한국 요리를 요리해서 서브해주고 봉사하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이 콩코디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대학하고는 여기가 이제 LA 그 UCLA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의 한국학연구소의 소장님들이에요. 이분들한테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니 바로 교재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지금 교재가 옛날 거밖에 없다 보니 이게 정말 옛날 한국어 가지고 요즘 애들 가르친다는 게 맞지 않아서 새로운 교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요즘에 굉장히 강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AI가 되다 보니까 AI에서 언어 자동 번역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느냐라는 문제에 고민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LACC라고 하는 LA 커뮤니티 칼리지였어요. 이 교수들이 그 왼쪽에 있는 한국인 교수들은 전부 다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워낙 잘하는 분들이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학장님들인데, 말하자면 저분들은 지금 LACC와 LACC의 그 커뮤니티 칼리지이기 때문에 그 학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교실수라든가 그 감사수라든가 하는 게 지금 모질라서 그런 것들을 확충하는 데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라는 솔직한 얘기를 했고, 우리 세종시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 한국말을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아니겠어요? 한국에 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한국어 교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세종시의 대학하고 서로 그 우리 대학생들은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자기네들 학생들은 와서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런 교류 협력을 맺자라고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하고 논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거는 그 LA 시장입니다. LA 시장인데 그 LA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LA에서는 문화원과 교육원과 아까 LACC, UCLA 이런 데 방문을 하고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뭐 반갑게 아주 맞이해주고 뭐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또 협력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LA시에서는 이제 이 시장하고 저하고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 레벨에서 회의를 좀 했는데, 실무자들은 세종시의 관심에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이니까 알고 있겠죠. 세종시가 그런 스마트 시티로서 굉장히 앞선 도시인데 LA도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자. 그런 것이라면 세종시와 LA와 함께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협력도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건 세인트 폴의 그 멜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젊어요. 71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는데 저는 외국의 뭐 시장 또는 도지사 뭐 많은 의원들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었어요. 우선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에 관한 그 관심도 얘기했지만 이분의 관심 사항은 말하자면 정치를 하는데 바꿔줘야 된다. 이제까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무슨 지위, 재당선, 그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정말로 정치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한테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수요에 응하는 모습인데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쓴 책임과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1박 2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역에서 할 일이 뭔가를 찾아가는 시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싶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느꼈겠어요? 난 세인트 폴씨 솔직히 책도 못 읽고 갔어요. 이분은 제 책을 뭐 자기가 읽었겠습니까? 브리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민주당이고 저는 뭐 보수적인 그런 정치에 있지만 지향점이 너무나 같은데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더니 다가와서 자기 세인트 폴씨 배지를 빼서 저한테 주고 저는 우리 세종시 배지를 그 시장한테 걸어주고 언제 한국에서 꼭 만나서 서로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지금 미국이 그때 트럼프니 뭐니 때문에 난리가 날 때 아닙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정치 갖고는 안 된다. 정치인들의 저런 정치인 모습으로는 우리 미래의 세계나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분은 영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LA 카운티의 우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에요. 연방 하원의원인데 어렸을 때 한국에 갔다 그러는데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제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우리가 한글 문화단지 같은 걸 세종시에 만들려고 내가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의 한국어 문학상도 내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로 시든 수필이든 작품을 써내면 그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상을 주는 아마 그걸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세종자를 앞에 붙여서 세종 외국인 한국어 문학상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그때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기꺼이 참여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을 맡을 수 없을는지를 미국 그 연방의회이기 때문에 연방의회 윤리위원회에 물어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야 왜 자기가 마다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학상의 실체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고 그러나 자기가 윤리위원회 그런 자격 심사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이분은 스티븐 캐슬러 씨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은경 씨라고 우리 주한 미국 대사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1970년대 평화봉사 단어로 예산에 중학교 선생님을 했죠. 그리고 남편도 한국입니다만 지금 헤어졌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말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 하시고 저는 사실 이 스티븐 캐슬러 씨 덕 때문에 제가 이 콩코디아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콩코디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워싱턴 DC에 갔을 때 바로 이분을 만났을 때 바로 콩코디아 숲속의 호수의 얘기를 미네소타주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럼 내년에 콩코디아에서 개원 25주년 기념할 때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갔고 이분도 콩코디아의 이사더라고요. 그 보드 이사회의 이사 중에 한 분으로 와서 여기서 재회를 했는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 얘기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한글에 대한 문화, 한국어에 대한 문화, 특히 입양아에 관한 문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지금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서울에 있는 건데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외교 그룹입니다.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달에 한국에 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바로 미 참전 용사들, 미군들이죠. 전부 다 저렇게 참전 용사 옷을 입으시고 6쌍이 오셨어요.
전부 다 부부가 오셨고 저는 그분들한테 저런 전부 다 감사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감사 메달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 메달을 좀 목에 걸리는 거 보이죠? 감사 메달을 저도 받았고 이분들한테는 일일이 한 분 한 분 우리 참전을 해서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장을 드렸고 제가 이분들한테 뭐 연설도 했습니다마는 아리랑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믹스한 행복한 색소폰 연주를 해주셨는데 박수같이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일어나셔서 그 기립박수 쳐주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다가와서 허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아주 눈물이 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맨 왼쪽에 있는 분은 바로 그 어답티브 헙이라고 하는 입양인 단체의 이사장이에요.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꿈에도 생각이 한국에 와서 자기의 친모를 찾는 거예요. 협조가 안 돼요. 왔다가 실패하고 왔다가 실패하고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죠. 그래서 제가 세종에 오시면 세종에 제가 연락사무소로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우리 서울 연락사무소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좀 더 깊게 하다 보니까 연락사무소 하나 만들어서 도와주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언어 지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홀타 아동복지나 이런 연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 찾는 게 1, 이틀 만에 끝날 얘기예요. 그게 몇 개월,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의 숙소 문제도 그 문제가 될 것이고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비용 문제도 여기서 잡을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연락사무소 하나 제공한다 주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제가 세종시에 가서 연구해 보겠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한글문화단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글문화단지 안에 한국말도 배워주고 한국인도 만나게 하고 한국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거기서 숙박할 수 있는 그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그 복합적인 그 시설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기면서 아주 정말 이분들 만났을 때 제가 아주 눈물이 서로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새삼 깨달은 바가 많았다. 제가 이번에 그 출장을 가서 뭐 얻은 성과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는 어떤 성과를 얻기보다는 정말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듣던 그런 현상을 직접 느끼고 싶었고 시찰하고 싶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글 문화 도시를 우리가 지정받아서 발전시키는 우리 세종시가 그와 함께 같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시사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출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들의 열망이 높았고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또 생각한 것보다 한국에 대한 한국의 위상이 외국에서 굉장히 높았고 제가 세종시장으로서 갔더니 세종시와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제안도 해주고 또 협력을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네소타에서 한국인 입양아 분들하고 제가 만나봤어요. 한국어 입양아 분들하고 만났는데 참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만남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네소타주에 한국어 입양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입양아들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벌써 6.25 전쟁고아라고 그러지만 전쟁고아가 그때 6.25 때 어린이였으니 그분들이 80이 넘지 않으셨겠어요? 아까 참전 용사들 6분, 4분이 다 오셨는데 그분들 평균 연령이 92세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입양아들도 이제 2세, 3세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자기 어머니의 고향, 고국, 한국의 어머니를 찾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 막막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선 언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홀타 아동복지나 재단에 찾아가도 기록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도 당하고 한국에 와서 이용당하고
학원 강사로 전락도 당하고 3개월 비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들락날락 할 수는 없으니 그 비자 만료가 끝나면 불법 체류자로 해서 체포도 당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노숙자로 전락이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들었을 때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저는 한글 문화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냐면 외국에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한글을 우리 세종시에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는 바로 한국을 떠났던 입양아 문제 그리고 교포 3세 4세 문제 지금 교포가 1세 2세 지나가면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배울 것이 없고 지금 한국어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두면 그게 일자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기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국에서는 그분들을 맞이할 또는 그분들을 뒷받침할 그런 체제나 그런 제도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아직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 한글 문화도시로서 지정을 받은 세종시가 앞으로 해야 할 큰 프로젝트고 큰 목표다라는 게 제가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분들한테 했을 때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바로 원하는 게 한국에 그런 곳이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기쁘다. 자기들이 소원이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양아도 있었습니다. 입양아 개인 입양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양아 대표격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번 6박 8일에 출장을 마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글 문화도시로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왜 만드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것은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한글 문화도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국가 아젠다로 정부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과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차이가 있더라. 우리는 그저 지금 외국에서 한국어나 한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니까 K-팝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한 줄 이외에 깊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K-팝 노래 따라 부르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흥미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제가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유만 말씀드리고 제가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는 한글에 대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느냐라고 내가 그분들한테 물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외부 출입을 못하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집안에서 텔레비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나. 근데 거기서 한국인 영화들, 한국의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한국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은 좀 생소했겠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생소해서 좀 색다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 속에 결론이나 끝에 가면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 있더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자기들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울림 있는 감동이 한국 드라마에 있더라. 단순히 재미있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 뭔가 굉장히 가슴을 울리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도대체 저런 드라마를 만들고 저런 영화가 나온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이고 한국인은 어떤 사람든지의 진지한 자기들이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었고 한국 역사를 더 공부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가 필요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한국어를 하면서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어를 대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LACC라고 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한국말을 배워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 않는 우리나라가 그들한테 다가서는 문화적 측면이라든가 역사적 측면이라든가 한국인의 인간적 측면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인상 깊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알고 싶은 호기심 내지는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외국에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홍보하고 확산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한국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국내에 만들어주는 게 지금 급선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청장 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글문화단지를 만든다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과연 제 생각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학생들과 한국어를 배우는 전문가들한테 아 이게 바른 방향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그 인기와 열풍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그리고 UCLA를 찾아갔을 때 그럼 무엇으로 한국말을 가리키느냐 그랬더니 교재가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재를 정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체계적인 교재가 없어서 가리키는 사람이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한글 학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일 아닌가. 물론 교재도 여러 군데서 만들어서 다 배포도 하고 한글 세종학당도 있고 다 하지만 그 수요가 다 다른 그런 분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우리가 깊은 연구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한국어가 지금 나아가는 속도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그것을 공급해주고 뒷받침하는 역량이 지금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낀 게 이번에 출장을 갔다 와서 느끼는 소감이었습니다. 우선 서울에 지금 몰려있는 건 사실이죠. 한글학회, 뭐 세종학당, 한글박물관, 국어연구원.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학당의 문제는 제가 세종학당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거는 그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에 해당이 된 기관입니다. 서울을 떠나야 돼요. 서울을 떠나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선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정하겠다라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종학당은 서울에서 떠난다고 할 적에는 세종시로 오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 얘기를 하러 왔는데 아직 뭐 말이 없어요. 왜? 선뜻 약속을 했다가는 또 직원들도 반발도 있고 또 여러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그렇게 정확한 답은 지금 못 내주고 있는 입장이고 한글박물관이나 국어연구원도 서울에 있는 것이야 다시 없애고 일로 옮긴다는 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죠. 그러나 한글문화단지를 만든다면 한글문화단지 같은 곳은 아직 그렇게 그 집단화된 단지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한글박물관은 분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순회 전시도 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이제는 우리가 한국어가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인식을 제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한국어를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되고 어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연수기관도 지금 물론 그 서울에서도 연세대학교라든가 외국어대학이라든가 여러 군데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공인받는 기관도 필요한데 그 기관은 외국인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외국인 학생들을 교수 양성하는 그런 기관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한글사관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직접된 문화단지가 바로 문체부가 저기 세종에 있고 행안부가 세종에 있는데 대통령실이 앞으로 올 것이고 바로 여기가 그런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그 한글문화단지를 말하자면 배우러 오거나 연수하는 사람들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기재부나 문체부의 한글문화단지를 국비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와 민자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총 액수를 용역을 주어 보니
약 3천억 정도가 소요되겠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뭐 저희들이 소리로 만들 거는 아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런 것들이 타당한지조차 좀 따져봐야 됩니다.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도 해달라라고 하고 있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고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문화도시로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만약에 온다면 그 예산을 써서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일인데 뭐 내가 절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라 죄송합니다만 참 가지 않은 길이고 도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득해놓으면 또 사람 바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가 해나갈 것이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 지정을 받았고요. 올해 이제 본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추가된 여러 가지 계획을 제출하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1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한글 문화도시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종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수차례 문체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문화도시로서 지정이 되면 문화도시로서 지정이 되면 국비 100억 그리고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에 3년 내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 재원 갖고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재원을 마중물로 해서 시드마니로 해서 한글 문화단지라든가 세종시 전체를 한글화시키는 한글 문화로 상징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이죠. 우선 제가 확고하게 무슨 약속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업무 협약이라는 것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자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외국인들이나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함부로 약속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LACC라고 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들이 대개 이제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인인데 백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태리계, 스페인계, 뭐 흑인도 있고 그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부유한 가정인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세종시에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세종에 있는 대학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종에 있는 대학들에 그들을 좀 단기간이라도 서머 캠핑이라도 받아줄 때 받아주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그쪽에 가서 또 영어를 그들하고 배우고 하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한번 LACC하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관내 대학하고 좀 협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한번 제가 추진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입양아 문제입니다. 입양아 문제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기르는 아이를 미국 사람들이 길러줬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한 입양아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데 남보드 타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NGO에서 나서줘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그것만 약속이네요. 제가 도와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진정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선 뭐 한동훈 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분이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번에서도 대표 나와서도 세종의 국회 완전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 대표들 다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약속을 우리 국민의힘 대표들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국회 완전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행정수도 되는 길이 약속으로는 가능한 건데 그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가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 강준현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하고 제가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 부분을 국회 완전 이전이라는 것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시킨다는 것과 근데 저는 헌법 개정을 한다면 너무나 기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좀 부닥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행정수도의 헌법 개정하는 건 장기적 과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먼저 부여해 두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가 수도로 되는 헌법 개헌을 통하는 그런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워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국회의원들도 조금 입장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렇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같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개 시도 통합은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자,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대전시장이 4개 시도 통합을 얘기했지만 세종은 빼고 얘기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세종은 행정수도로 가야 할 곳이다라고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는 4개 시도 통합을 통해서, 4개 시도 통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지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역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종이든 대종이든 충남이라는 그 지역 단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광역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종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정구역이 통합된다면 거기 수장이 하나인데, 도지사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장 한 사람이 세종시든 옛날 대전이든 충남이든 충북이든을 말하자면 관할하는 행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세종시의 차별성은 어디서 차이져야 되죠? 세종이란 도시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종을 제외하고 했다라는 것은, 세종은 별도로 행정수도로서의 그런 지위와 존재를 대전시장이나 충남도지사도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마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4개 시도지사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 관저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로 가야 되고 워싱턴 DC와 같은 별도의 수도적 기능을 하는 도시의회이지 다른 시도와 통합해서 없는 그런 도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4개 시도지사가 분명히 들었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고, 우리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세종시가 제외됐으니까 우리끼리만 한다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저로서는 매우 고마운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대전이든 충남이든 충북이든 세종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그리고 구역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소위 메가시티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충청광역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4개 시도가 4개의 자치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재하면서 그 위에 광역의회와 광역장을 두어서 광역행정에 관한 것을 논의하자는 그런 기구지, 행정통합을 한다는 건 아니죠. 행정통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옛날에 43개인가요? 제가 통합을 할 때 그 실무자로서 역할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령, 그리고 대천시 보령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 통합해서 보령시가 됐지 않습니까? 대천이라는 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실체가 하나로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아까 얘기하는 광역연합하고는 그거는 뭐 너무나 다른 얘기고, 지금 광역연합은 저는 좋다고 봐요. 세종시, 대전, 충남, 충북이 같이 존재하면서 그 상위에 광역 협력을 하는 그런 의회나 장을 만들어두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건 좋지만 행정구역을 통해서 세종시 자체가 없어진다, 이거는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원안 수장을 할 때 세종 시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